오늘은 복문장을 나열하는 규칙 마지막 번째인 일곱 번째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형, 즉 전치사의 목적어 대신 문장이 온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 with, for, by, of의 네 가지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reposition object라고 그러고 코드로는 줄여서 PO라고 합니다. with 전치사의 목적형 문장입니다. I'm surprised with Yoon Yo-jung won the Academy Award. 난 윤여정이 아카데미상을 받았다는 것에 놀랐어. 이 문장은 놀랐다는 게 하고 싶은 말이고 무엇 때문에 놀랐냐 하면 with 다음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surprised 다음에는 with 전치사가 옵니다. 그래서 수거라 그러죠. with 비동사 플러스 surprised with. 근데 with의 목적어로 단어가 온 것이 아니라 문장이 온 것이죠. 그래서 with의 목적어 문장이 1번 문장 윤여정 won the Academy Award입니다. 이번에는 전치사 by의 목적어로 온 문장입니다. She was surprised by what happened to me then. 그녀는 그때 나에게 일어난 일로 너무 놀랐어요. 여기서는 보통 수거라 그러죠.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플러스 by, surprised by 해서 무엇에 의해서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by의 목적어 대신 문장이 온 것입니다. What happened to me then? 그때 나에게 일어났던 일. 이럴 때 주어는 what이면서 동시에 관계대명사죠. 또한 의문문이기도 하죠. 무엇인가가 나한테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관계대명사라기보다 what 의문문이 by의 목적어 문장으로 왔다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표현입니다. for의 목적어 문장입니다. I want to know for whom the bells toll. 난 그 종들이 누구를 위해서 울렸는지 알고 싶어. 그래서 for의 목적어 문장이 whom the bells toll이죠. 이 문장은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서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밍웨이 작품이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라. 원래 의문문으로 하면 Who do the bells toll for죠.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립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문장으로 왔을 경우 예를 들면 난 알아. I know who the bells toll for.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강조하기 위해서 for를 who 앞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전달이 명확하죠. 누구를 위해서 울리는지를 궁금해할 테니까. 그렇지만 그럴 때는 for 다음에는 꼭 목적격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whom이 온 것입니다. I know for whom the bells toll. 전치사 다음은 목적격을 쓴다는 것입니다. in 전치사의 목적어 문장입니다. My father has to have a choice in whatever he buys. 우리 아버지는 뭘 사든 선택권을 가져야만 합니다. 즉 아버지가 뭘 사든 간에 자기 스스로 결정하게 우리 합시다. 뭐 이런 뜻으로 말하겠죠. 그래서 in의 목적어로 whatever he buys, 무엇을 그가 사든 간에 이렇게 문장이 온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whatever he buys 하는 의문문 문장이 왔다고 볼 수 있죠. whatever를 관계대명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계대명사가 되려면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죠. 관계를 연결해 주는 건데 이 경우는 의문문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복문장 번역의 기술 예문은 of를 사용한 목적어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문은 After each project, I gave my boss a report of what I had seen and done. 이 문장을 복문장 번역의 기술 단계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번역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복문장 번역의 기술 첫 번째 단계는 문장을 단문장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문장으로 구분하죠. 첫 번째 문장은 After each project, I gave my boss a report of. 두 번째 문장은 What I had seen and done. 그래서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앞의 문장은 과거인데 뒤의 문장은
과거 완료죠. 그러니까 시제를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 맞는 시를 사용하는 것인데 뒤에 과거 완료는 어 오랫동안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보고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뭐 올해는 아닐 수도 있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를 사용한 것이고 준 것은 단순한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를 표현한 것입니다. 번역의 기술 두 번째 단계는 각각의 문장을 번역합니다. After each project, I gave my boss a report of. 매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나는 상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영어식으로는 상관에게 리포트를 줬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형식입니다. My boss는 누구에게 무엇을,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What I had seen and done, 내가 보고 해왔던 것, 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꼭 오랫동안은 아닙니다. 일정 시간을 의미합니다. 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복문장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을 하겠죠. 오늘의 공부 내용은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이미 내용을 설명했으니까 훨씬 쉽죠. 그래서 오브, 전치사 오브의 목적어로 문장이 온 것입니다. 2번 문장이. 그래서 그 복문장 규칙의 7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복문장 번역의 기술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 코드를 부여하고 도표로서 표현합니다. 앞의 문장은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가 보스에게 주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내용 중에 그 리포트의 내용이 2번 문장, 즉 오브의 전치사로 문장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표로 표현을 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고 이게 습관이 되면 긴 문장도 순간적으로 그 구조가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번역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preposition object 코드로 줄여서 PO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장 번역의 기술 마지막 단계인 다섯 번째, 직역 후 의역입니다. 반드시 직역을 해야 그 영어의 개념이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니까 도움이 되죠. 자, 한번 해볼까요? 후에 각각의 프로젝트 나는 주었다. 나의 상관에게 하나의 보고를 무엇의, 이렇게 직역은 영어의 순서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뒤에서부터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히어링이 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번역하고 순간적으로 번역하려 하면서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쌓아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역을 하면 각각의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나는 상관에게 내가 보고 해왔던 것들을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직역을 하고 의역을 하는 것이 정확한 영어로 번역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